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내일 하루 휴가를 쓰면 엿새 연휴를 누릴 수 있는데 휴가를 쓰자니 눈치가 보이고 안 쓰자니 왠지 아까운 것 같고 어쩌면 가볍고도 무거운 내적 갈등을 겪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마냥 행복한 고민으로 여겨지는 분들도 계신데요. 직장에서 일정 보수를 받고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근로자들입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병원이나 약국, 치안과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경찰, 소방, 군인, 또 학교와 우체국, 대중교통,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재량에 달린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은 근로자의 날을 의무휴일로 부여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떠나서 사용자에게 고용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 수입을 얻는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이 폭넓은 의미의 근로자라고 볼 때 근로자의 날은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법적으로 쉴 수 없는 반쪽 휴일인 셈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 신분도 명백히 근로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재량에 따른다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근로시간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 제한이나 통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해 사업장을 쪼개고 직원을 프리랜서로 고용해 5인 미만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국군의 날은 군인이 아니어도 국민 모두에게 휴일이고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해당 종교와 상관없이 휴일이지만 근로자의 날만큼은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쉴 수 있다는 진실, 여전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하겠다던 지난 총선의 공약이 부디 유효한 약속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5월 1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앉아서 2배 장사,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선 8기 대전시가 들어서면서 이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이 민간 위탁에서 이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죠. 예. 이 당초 대전시 계획은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안에 이 공유재산 임대차 이거 금지하고 있는데 뭐 권리금을 주고받는 등의 그런 위법 행위들이 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거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그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점포 운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예, 공유 재산을 마치 사유 재산처럼 거래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한 행위인데, 하지만 오랜 세월 이런 위법 행위를 방치해 왔던 것이 또 대전시입니다. 이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그렇죠. 알면서
그러면서도 이 눈치 보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던 대전시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예전에 이른바 그 먹튀하면서 이득을 취했던 그런 상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 공개 입찰 직전에 입점했던 상인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니까 더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대전시가 이들에 대한 그 별다른 구제책을 내놓지 않아서요. 오랜 세월 방치돼 온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마지막에 비싼 돈 주고 들어온 상인들에게만 떠넘겨진 셈이 돼버렸습니다. 예, 최고가 낙찰이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임차 비용보다 몇 배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상인들이 좀 상당했었고요. 예. 이들 가운데 일부는 비용 부담으로 낙찰받지 못해서 변상금까지 물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연합회가 지난주에 대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예. 이들은 그 현재 상인들이 기존 대비 약 280% 이상의 그런 임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요. 대전시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도 예. 이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결과만 보더라도 말은 경쟁 입찰이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입찰 금액만 올라갔지 단수 신청이 대부분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점포 운영권을 놓칠까봐 이 불안한 마음에 기존 상인들이 이제 높은 금액을 써냈지만요.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혼자인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임차 비용만 크게 오른 셈이죠. 예. 그리고 또 이들은요 대전시의 변상금 산정 반영 시에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 낙찰가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아 보니까 기존에 납부했던 그런 사용료의 120%를 변상으로 이제 부과하는 거 그게 타당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참고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는 440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가 360곳 정도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부가 공실이고 또 이제 낙찰받지 못한 그 기존 상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가 6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현재 대전시는요 이들에게 이 낙찰가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했고 예. 퇴거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제기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대전시가 뭔가 대책을 좀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상황만 놓고 보면요. 예전에 위법 행위가 벌어졌었던 것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하고 크게 좀 다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대전시는 그 평균 약 233% 정도의 임대료가 높아진 거는 맞지만 이 법적으로 최고 낙찰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 뭐 관리비를 좀 깎아주는 뭐 그런 다른 방안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최고가 낙찰제를 시행하면서 2배 넘는 장사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예. 이게 시민들을 위해 행정해야 할 그 지자체가 앉아서 2배 장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 본래 취지가 그 임대료 장사가 아닌 위법 행위 근절이었던 만큼 대전시가 좀 더 합리적인 그런 해법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한민국 대표 빵집의 명성에 걸맞길입니다. 예,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전국적으로 좀 열풍이 불었던 이른바 빵지 순례가 좀 사그라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업계에 따르면 한때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비수도권 지역의 유명 빵집 매출이요. 지난해에는 일제히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흐름이 이제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난해 문 닫은 빵집이요. 3,591곳이나 돼서 이 제과점 폐업률 지난해에는 18.5%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지역의 유명 빵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이런 현상에 비해서요, 이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죠. 꾸준히 좀 성심당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심당 운영하는 로쏘 주식회사 지난해 대비 55.8%나 증가한 1,937억 원이나 됐어요. 예. 이 매출 1,000억 원 돌파한 지 2년 만에 2,000억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 단일 빵집 브랜드가요 매출 1,000억을 넘긴 거는 성심당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대전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성심당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심당 유명세 때문에 대전이 또 어느덧 빵지 순례의 상징처럼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얼마 전에 이런 성심당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예. 하루에 많게는 4,000개까지 팔리는 성심당 대표 제품이죠. 딸기 시루 케이크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던 건데요. 그래서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가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이른바 오픈런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었는데 이 소식이 많은 분들께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보면은 지난주 월요일 오전 11시쯤에 한 시민이요 자신의 중학생 딸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이 성심당 본점에서 딸기 시루 케이크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바로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한 밤 9시경이요. 이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케이크 상자를 열었더니 예. 케이크 옆에서 물이 흘러 있었고요. 또 5개에서 6개 정도의 딸기에 곰팡이가 이렇게 쭉 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최근에 날씨가 조금 더웠는데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예.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케이크 샀던 그 시민은요, 케이크를 사자마자 한 10분 정도 뒤에 냉장고에 넣었는데 초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장 측은 오히려 이 케이크를 상온에 방치하면서 팔고 있더라 이렇게 지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심당 측이 딸기 시루 케이크 판매 즉각 중단했죠. 네, 그랬습니다. 이 성심당 측은요, 이 매장 온도와 제품 관리에 미흡했다라면서 즉시 사과를 했고요. 예. 앞으로는 고객이 케이크를 전달하기 직전까지는 냉장이 가능한 시설 이걸 좀 갖춰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심당의 위생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 지난 2019년에도 이 자가 품질 검사하지 않아가지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고요. 예. 또 2021년에는 그 유통과정 문제로 이 택배로 받은 성심당 빵에 검정색 곰팡이가 넓게 핀 것이 알려져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사실 음식을 관리하는 거 이게 특히 뭐 여름철 이 기온이 올라갈 때 이 판매자들이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그런 예.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식중독 같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매출 2천억 원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대표 빵집이 된 만큼 그 명성에 걸맞은 그런 성심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오늘은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지난주 세계 노동절 기념 주간 사업으로 대전시 의회에서 대전광역시 노동정책평가 및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현재 대전시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당시 발제자로 참여했던 대전세종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의 양준석 책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준석 책임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시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부소장이 기본에 충실하지만 지역사회 노동 문제 특성에 대한 목표 설정과 맞춤형 사업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선 정책 비전부터 좀 보면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인류도시 대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비전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평가 및 과제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예. 대전시가 2022년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는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부소장께서 이 기본계획이 적절하게 수립이 되었는지 또 수립된 계획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제 그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어요. 예. 우선 대전 노동정책 비전에 대한 평가는 일단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기본계획 비전이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인류도시 대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정 협치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비전에서부터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명시를 해서 노사정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다만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인류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이 조금은 어색하고 모호한 면도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예. 특히 이제 노동정책 관점에서 인류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컨대 이제 대전의 경제 정책의 비전이 인류 경제 도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노동정책도 인류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인류 노사관계인지 인류 노사 협치인지 예. 인류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든지 어떤 인류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노동정책이라는 게 어떤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그 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인류가 노동 정책에 잘 어울리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른 지역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비교적 이런 정책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한 편인지 아니면 조금 그래도 좀 아쉬운 편인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타 지역 노동 정책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요, 예. 비전으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뭐 행복, 공전, 안전, 존중, 존엄, 상생, 함께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예. 그렇다고 뭐 대전의 현재 비전을 뭐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인류라는 단어에 어떤 노동 가치를 담을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류라는 그릇에 양질의 일자리를 담을 것인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뭐 근로기준법 준수를 담을 것인지 예.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대전시의 정책 목표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노동 권익 향상과 기본권 보장, 노동복지 향상과 안전 건강 일터, 노사협력과 정책 거버넌스, 취약계층 고용 기회 확대. 이 정책 목표는 어떻게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4가지 정책 목표가 예. 중요한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노동자의 중요한 권리가 일할 권리, 보편적 노동 기준 보장, 노동 기본권, 시민으로서의 자유권과 사회권인데 예. 이러한 권리가 모두 이제 그 대전시 그 정책 목표에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예. 다만 정책 목표가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좋고 중요한 내용만을 이제 담고 있다고 보니까 대전에서 직면한 대전의 특수한 노동 환경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책 목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전의 특수한 노동 문제를 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이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요. 이러한 이제 대전의 산업 구조로 발생하는 노동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보통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고용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 비중이 큽니다. 계약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요. 특히 이제 청년 연구자나 박사학위 연구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비정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에 관련한 여러 노동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같은 거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이 좀 발굴해야 되고 그런 해결 방안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대전시 노동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대전시의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의 인력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내부 기반이 더 강화되어야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다른 지방 정부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 다 포함되어 있는데 대전만의 특색, 대전에 직면한 노동 문제 해결할 만한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은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 사회 양극화 같은 현재 지금 미래의 의제를 이러한 미래의 의제를 선도하는 사업이 눈에 잘 띄지 않음이 지적됐고요. 대신에 그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되게 좋게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전시에서는 뭐 단순한 캠페인 사업보다는 작업소 세탁, 유급병가, 쉼터 제공 같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제 대전광역시가 주도를 하고 기초자치단체, 노사단체, 시민사회 등이 협력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되면 이제 지역사회가 신뢰가 성장할 수 있고 이러한 지역사회 신뢰가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취약계층 노동자 중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지적됐어요. 왜냐하면 장애인과 고령자 이런 취약계층의 고용 활성화나 지역 훈련 지원 등은 중앙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추진할 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현재 17.2%입니다. 2050년에는 이제 4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경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의 노동 정책에도 노인 일자리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전시의 노동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종합을 해보면 비전이나 목표는 굉장히 높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인데 반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에는 조금의 좀 빈틈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 기본권에 충실하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을 인정받은 그런 사업들이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되었고요. 또한 이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비전의 기초에서 정책 목표와 세부 사업들이 적절하게 구성이 돼 있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노동 문제 특성에 관한 명확한 진단과 그러한 진단에 기초한 목표 설정 그리고 맞춤형 사업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고요.
예를 들면 타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 대전을 과학도시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또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서비스업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맞춤형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예.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론회에서 이제 몇 가지 개선안이 언급이 됐거든요. 예. 노동정책 대상이 대전 지역 주력 산업 종사자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한 취약 노동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됐고요. 근데 이런 취약 노동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대전에서는 이제 대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관련된 기본적 통계가 아직 좀 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통계 안 잡히는 그런 주변부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이러한 정보와 통계가 있어야지 취약계층이 누군지 알고 그러한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 설정과 사업 기획이 가능할 것 같고요. 취약 노동자가 직면한 이런 노동 환경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노동대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 노동대책 거버넌스나 이런 노동 문제 공론장 같은 거에서 취약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당담 공무원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당담 공무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어떤 전문성 있는 담당자 채용, 격상된 담당 부서 등이 주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렇게 개선돼야 될 점으로 꼽히는 여러 내용들이 앞으로 대전시에서 이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2022년에 진행됐어요. 예.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5년마다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1차 기본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첫 단추를 채운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도 이제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이제 여러 정책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다기성 측면에서는 뭐 타당하고 대전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과제로 보입니다. 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노동 관련 통계 분석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전 맞춤형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에 큰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현실적으로 대전시가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전시는 법적 규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업장이 이제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조사, 시정 명령, 형사처벌은 그 권한은 모두 이제 고용노동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럼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노동자 권익 상담이나 뭐 관련 조례 제정, 아니면 이제 관계성 없는 사업장의 실태 조사, 예. 노동자 보호 사업 추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제시한 모든 개선 방안은 대전시가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방안 중에서 노동정책 거버넌스나 공론장에 취약 노동자가 직접 참여시키자는 이제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요. 예. 취약 노동자들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론장이나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대표적인 취약 노동자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뭐 노동시장 거버넌스 참여할 것인지도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잘 진행하고 그 실태조사 정보의 기초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대전시 노동정책 개선점에 대해서 노동과 관련된 여러 지역 단체들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의 경우에는 AI가 회사 내 인원을 감축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도 좀 나왔습니까? 예전부터 이제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한 사례가 많았어요. 예. 예컨대 뭐 자동화기가 도입되면서 제조업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예. 뭐 ATM이 도입되면서 은행 창구직이 감소를 했고 최근에 이제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캐시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또 최근에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단순 사무직이나 콜센터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우선 콜센터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일수록 기술에 쉽게 대체가 됩니다. 예. AI는 단순 질의응답이면 빠르게 응답할 수 있지만 뭐 감정과 공감이 필요하거나 약간 복잡한 상담은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 콜센터 인력을 단순 응답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뭐 상담, 중재, 고객 케어 같은 보다 전문화된 업무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고용 안정 대책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제 콜센터 노동자가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 불가피하게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면은 뭐 고용 승계라든지 전직 지원 프로그램 이러한 이제 안전망이 예. 보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연맹에서는 보건복지, 청소년, 체육 여러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예. 2019년부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전 노동계에서도 대전광역시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이제 주요 요구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조례를 좀 강화해서 고용 승계나 표준임금제, 복리후생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임금 인상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위탁한 사업의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임금을 주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생활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생활임금은 이제 대전시청이나 산하기관의 용역 위탁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임금인데 표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노동계에서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이 생활임금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 전담 부서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운영을 해서 민원, 부당배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위탁 사무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나 대전시가 하고 있는 산하기에 다 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를 전수조사를 하고요. 꼭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나 교육처럼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민간위탁이 아닌 공용화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 지역 관계자들 노동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다 따져보고 싶지만 시간상 이제 대전시 노동정책 관련해서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책임연구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좀 개선돼야 한다.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네, 저번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대전시 미흡한 점이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민사 8기 들어와서 생활임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취약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예컨대 유급휴가 지원 이런 유익한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노동 현안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현안을 대전시가 해결할 수 없고요. 인력과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전시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안 중에서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앞으로 대전시의 노동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대전세종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의 양준석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회 이슈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년몰 시간입니다. 대전 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전 센터장, 장재령 로컬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 80년대 노동운동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늘어나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성, 또 긴 근로시간 등 여러 어려움에 여전히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이 뒤따를 수 있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 제도화가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무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노동 존중 그리고 인권과 가치를 느끼고 권리를 인정받는 아주 소중한 날인데요. 두 분께는 노동절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노동절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먼저 장재령님.
저한테는 사실 노동절이 약간 낯설고 이상한 날인데 예. 저는 사실 줄곧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고 또 회사를 다녔을 때도 1년을 다 채우면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노동절이 빨간 날이어도 저한테는 그냥 오늘 클라이언트 연락 없는 날 어차피 일하는데 연락 네. 없이 일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딱히 뭔가 쉰다는 개념도 없고 뭐 누가 쉬라고 이렇게 챙겨준 적도 없어서 조용한 그냥 평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노동절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긴 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은 다른 직장인들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체감할 만한 어떤 일들이 없었다로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을 하고 있어도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서 번아웃을 겪는다든지 예. 뭐 쉬는 것도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일 자체가 요즘 청년들한테 뭔가 자존감도 되고 생존이 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어떤 필요한 수단으로 것이죠. 예.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노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어서 예. 회사 내부의 내규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법에 따라서는 공무원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근무하는 공무원분들도 많고 이제 직장인 중 4명 중에 1명 정도는 출근을 하고 그중에 또 37%는 휴일 근무 수당이라든지 보상휴가를 못하는 것으로 또 조사되기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노동절은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실 어떠한 퍼포먼스도 열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얻어진 날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정 공휴일로 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뭔가 강제성을 살짝 띄어야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달력을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이날이 노동절이구나라고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제 노동절 즈음이 되면 정치권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목소리를 항상 내게 되는데 이것은 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땀을 흘려 일한 만큼 그것을 인정받는 사회 그야말로 정말 필요한 사회가 아닐까 싶은데 청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노동의 가치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의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가 노동 자체의 핵심이 있다기보다는 예. 우리가 뛰는 어떤 필드 자체도 잘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노동을 생각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노동인권이나 야근 수당이나 뭐 아니면 육아휴직이나 뭐 내지는 성차별 같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될 권리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다. 예.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노동의 권리를 지켜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노력하기 이전에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계속 좀 불안해하고 있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 청년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는 꿈이 아니라 생존의 최소 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어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나는 뭐 어떤 멋진 어떤 가치를 누릴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삶을 영위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나의 버팀목이고 그러니까 불안한 현실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당장의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일자리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혹은 나에게 부당한 일이 오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일에서 좀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버티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나약해지고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시 요즘에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예. 있다라는 게 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가치라는 말은 보통 긍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느냐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가치를 좀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드는 부정적인 단어들도 많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사회적인 작업들 또 직장 내에서도 그런 변화가 분명히 예전보다는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청년 세대는 대체로 이 노동 밖의 노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법과 제도로서 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이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또 많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좀 공감을 하는 편인데 예. 노동의 가치는 내가 한 만큼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청년 예로 들었을 때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뭐 가리지 않고 일 받아서 저 하나를 열심히 먹여 살리고 있는데 해온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예. 저의 노동의 가치도 저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 속한 어떤 가족 같은 근로자도 아니고 예.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자는 가지고 있지만 사업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동 밖의 노동에 처해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예를 들면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안 쓰고 일해본 적도 종종 있고 또 9to6로 남들처럼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밤늦게 업무 카톡이 오는 일들도 저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예. 그래서 돈 받고 일은 하고 있지만 종종 어떤 인력의 대체제 같은 느낌으로 제가 느껴질 때가 있고 이게 좀 법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처럼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도 한 번씩 이 사회 구조 속이나 아니면 노동에 대한 저희를 바라보는 인식 속에서 예. 뭔가 내가 법 밖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예. 훨씬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제 예. 어떤 기성세대가 쟁취해 주셨던 어떠한 노동의 법들과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라든지 뭐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것과 뭐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예. 그런 고용의 형태는 유연해졌지만 청년들의 삶은 점점 더 불안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떠한 지금 사회의 변화에 맞는 고용 안정성과 사회 안전망이 같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 예. 사실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되다 보면 단기 일자리, 그리고 사실은 요즘 워낙 최저임금이 높다라고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예, 그렇게 예. 말을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점점 더 가난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일자리, 그러니까 노동의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적합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과 그런 정책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예.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건 사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멀었다. 예. 네. 저도 제가 제일 처음에 2010년경에 일반 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를 쓰고 정식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로부터 이 방송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프리랜서로 방송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계약서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쓰지 않았던 그쵸.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는 그런 네.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씩 긍정적으로는 변해가고 있으나 아직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비정규직, 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청년들을 좀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휴수당,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런 것들을 좀 겪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에는 청년들의 노동인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주변에 좀 있었는데 몇 살 어린 동생이 예. 대학교 내내 이제 한 편의점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편의점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예.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어.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 좀 챙겨주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는데 예.
그 부분에서도 편의점 사장님이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못 챙겨주겠다. 예. 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미 끝났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실랑이를 꽤 오래 했는데 예. 사이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도와줬던 기억들도 있고 이런 거 외에도 꼭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강사로 일하다가 예. 일을 그만두셨는데 여전히 4대 보험료 외에 보험료가 계속 청구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노동청이랑 이제 예. 상담을 받으면서 방법을 좀 알아봤었는데 그 부분에서 퇴직 증명서를 다시 이제 일을 관뒀던 곳에 가서 예. 노동자가 직접 가서 받아와서 노동청에 제출하는 형태가 되어야지만 그 감면 혜택이 된다. 이래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전히 이런 노동 인권 외에도 이것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도 많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세대와 기성세대의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 사실 말할 수 있는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어떻게든 내가 좀 불편하고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어떻게든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청년 세대보다 기성 세대가 이러한 좀 불안함 속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측은 그런 기성 세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심으로 모르실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교육이 있다고 한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노동의 현실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는 직접적인 교육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고 예. 저희 어머님이 사용자이신데 프리랜서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예. 많이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그걸 또 악용하시는 신고자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희 엄마도 진짜 모르셨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게 당연히 몰랐으니까 넘어가 줄게요가 안 되는 그렇죠. 사회잖아요. 예. 그래서 벌금도 내시고 그래서 제가 매번 화를 내면서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현실이지 않나. 기성세대들도 알고 싶어도 우리가 어떤 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동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예.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청년 세대의 사용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동자들도 이런 것들을 신고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그 권리를 쟁취하는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좀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 나왔던 문제들이 사실 뭐 이번에 노동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찾다 보니 나온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그런 문제들이기는 한데 청년들의 고용 문제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노동 현장에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빠르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제가 느낄 때는 이 자체가 누구든 일을 한다면 그 자체로 노동자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 감각 자체가 좀 다들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부당한 일을 겪었어도 말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잊혀진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청년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학생 알바니까 뭐 젊었을 때 그런 일도 겪어볼 수 있고 내지는 그냥 용돈 벌이잖아. 뭐 대충 들어보니까 1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인식들이 좀 계속 깔려 있다 보니까 법적인 보호도 덜하지만 또 감정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한 구조가 되고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은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어. 이거는 누구나 꿈꾸는 삶이지만 사실 청년들의 기저에는 좋은 일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사실 더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일을 통해서 나를 좀 증명하고 싶고 내가 어떤 성장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20살 혹은 취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에 대한 성취감을 통해서 20대, 30대가 사실 만들어진다 해도 예. 과언이 아닌데 이게 기회도 없고 자꾸 내 자신이 소모만 되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노동이 자꾸 나를 갉아먹으니까 예. 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 문제점을 좀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도와주거나 해결해주거나 좀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울타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도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제도들이 울타리로 느껴지지 않는다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청이냐 아니면 청년지원센터 이렇게 방문을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신뢰가 없고 또 내지는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은 정보가 없다든지 뭐 내지는 신고했다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까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제도가 있어도 잘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 정책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일자리는 어떠한 정책으로 풀기에 너무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고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떠한 노동의 환경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어떤 프리랜서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해하는 정책이라거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정책이 사실 좀 부족하다. 물론 전국에서도 일자리의 미스매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그런 그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또 다른 정책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청년들한테 와닿는 정책인가. 우리가 양을 늘리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한데 일자리 정책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굉장한 혼돈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사업들이 많다라는 그런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게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청년 일자리 양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이 질도 나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두 분께서 좀 전에 우성센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연구 결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회사를 안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낫겠는데 싶을 때도 꽤 많았고 또 요즘 청년들이 그냥 지금 뭐 일자리를 따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고학년 뭐 대학원을 나왔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정말 준비된 인재들이 많은데 이 많은 양질의 인재들이 갈 양질의 토양이 없다라고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내지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이는 일자리여도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 노동 현장에서 고충을 받는다든지 보호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여도 저기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동시에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그 외에 나머지 일자리들도 당연히 보호가 안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도 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차라리 아르바이트 2개 하는 게 나아. 어떤 정책을 이용해서 한 달 뭐 3개월 일해가지고 내가 계속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지. 가서 복사밖에 안 하지. 나한테 뭐 풀 뽑기 뭐 이런 거 시키지. 뭐 엑셀 정리하는 것만 시키지. 물론 그 안에서 사회를 배우고 구조를 배우고 눈치를 배우겠지만 내가 그럴 바에 그 정도의 노동을 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거면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단순 일자리 6개월, 3개월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저는 2년, 3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일을 경험해서만 그치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정책 질이 점점 떨어진다고도 생각이 들고 사실 청년들의 그런 그 삶의 질이라는 게 단순히 일만 좋은 데를 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정주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현상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갖는다고 진짜 일의 질이 올라가는지 내 삶의 질이 올라가는지 좀 다측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전에서도 청년들이 자꾸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고 하고 그래서 대전에서는 계속 산단을 끌어오르고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지만 그게 진짜로 지금 이 대전에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필요한 일자리인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을 위해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양 측면에서는 올해 5만 5천 개 일자리 창출, 고용률 67%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로 일자리 대책을 세웠는데 5만 5천 개 일단 양적으로는 얼핏 들으면 많아 보입니다. 이게 좀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질적으로는 어떨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 5만 5천 개라고 딱 숫자를 보면은 많아졌다,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겠지만 또 막상 일자리 뜨는 거 보면은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과연 몇 개나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청년들 대학에 대한 어떤 전공도 각자 다를 거고 전문 분야도 각자 다를 거고 한데 대전 내에서 5만 5천 개를 늘렸다고 했을 때 늘릴 수 있는 분야가 또 한정적일 거예요. 대전에는 이제 뭐 그 연구 단지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공 계열이나 IT 계열 친구들이 조금 더 들어갈 일자리가 많다든지 이럴 텐데 그 외에 문화예술 계열을 나왔다든지 경상 계열을 나온 친구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과연 많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지속 가능성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대전이 청년들이 머물러서 계속해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건지도 같이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정책의 50%가 일자리 정책입니다. 청년 정책이. 근데 저는 좀 대전시에서 작년보다 올해 중복되는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없애고 조금 더 신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좀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용 창출에 주력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 정착까지 이루어지는 고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뭐 고용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미스매칭을 좀 완화한다. 그리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 중집의 산업 구조에서 뭐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 이런 것들을 좀 정책의 방향성으로 냈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걸 좀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1, 2년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었다 없앴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청년들한테 이렇게 2, 3년을 투자했을 때 진짜 청년들이 정주를 하는지 이러한 연구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3개월, 6개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일자리를 주는 거는 그건 저희가 아르바이트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을 좀 효용감 있게 좀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내놓은 이 방향성, 사실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상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인데 그렇다면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바라는 노동 현장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보고 싶으신지 장재령님. 저는 이제 한 명을 취직했다 어떤 숫자로 평가받는다기보다는 제가 여기에서 1년 뒤를 꿈꿀 수 있고 2년 뒤를 꿈꿀 수 있고 또 가까이는 나의 오늘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일자리였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제가 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저에게 제가 꿈꾸는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일하는 환경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우리도 막 가슴속에 사표 한 장을 품고 일하는 직장인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넘어져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일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같이 함께하는 조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이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요즘 청년들은 돈만 많이 주면 돼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은 임금을 넘어서 좀 가치와 자율성을 또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MZ 트렌드 채용 그리고 뭐 이런 당연히 채용 트렌드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청년들도 그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과 교육이 같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한 줄 마무리 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이 일을 잘해서 어떤 역량을 잘 이뤄내서 일을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동자월은 기념의 날이 아니라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날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노동이 누구를 위한 거고 무엇을 위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몰 노동절을 맞이해서 청년들의 노동인권 실태 또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대전 청년내일센터 오수정 전 센터장, 장재령 로컬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첫날 전해드린 5시엔 대세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최백호의 희망의 나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